스커트를 안 세트하고 나면 호흡이 약간 턱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이어트해서 빡시게 운동을 해서 힘든갑다. 그러니까 몸이 지쳐 있는갑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그거를 간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호를 무시했었었고. 네, TFE 채널 머슬 팟캐스트의 새로운 후원사 에이블짐을 소개합니다. 에이블짐은 장기 회원권에 대한 지나친 영업과 떨어진 신뢰도를 해소할 수 있는 월 구독제를 내놓았습니다. 피트니스 선진국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헬스장들이 도입한 제도인데요. 월별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동 소요가 많은 2030 세대들에게 서울 전역에 위치한 에이블짐의 타지점 이용 서비스는 합리적인 가격 6만 원의 월 구독제와 함께 제공됩니다. 예전부터 이동 소요가 많은 직업이었던 제가 혼자서 상상하곤 했던 서비스가 실물화로 나와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팟캐스트 27 시작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27 오늘의 게스트 손성준 선수를 모셨습니다. 손성준 선수,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3년 만에 복귀를 한 보디빌더 손성준이라고 합니다. 벌써 3년이군요. 2024 시즌을 제가 알기로 한 시합을 3개 정도 이제 치렀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2024년 시즌을 돌아봤을 때 좀 어땠는지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객관적으로 제 모습을 봤을 때 21년 마지막 시합에 비해서 좀 나름 이제 그때 그 시절과 크게 뭐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육의 강도라든지 조금 이제 뭐 다리의 사이즈 좀 등의 강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21년도에 밴로딩을 하면서 했던 방법들이랑 요번에는 아예 새로운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체중적인 부분에 차이가 좀 있었나요? 체중은 21년도가 확실히 조금 한 2, 3kg 정도 더 많이 나갔어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시합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준비를 하면서 좀 결심을 하는 데까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일 이제 두려웠던 거는 두렵고 무서웠던 것들은 제가 안 좋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 겪게 되면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려보고 이제 건너게 된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염려와 걱정이 많았었고 근데 운동을 못하고 막 시합 준비를 안 하고 막 그랬던 시절들은 저한테서 너무 힘들었어요. 3년 정도가 삶의 목표가 없어지고 뭔가 의욕이 없어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이제 그 자체가 제 삶의 거의 전부였는데 그 전부를 잠깐 이제 잃은 느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하게 된 거죠. 이 나박 굵직굵직한 무대가 이제 나박 코리아가 있었고 AOC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추어 올림피아가 있었는데 일단 아마추어 올림피아를 좀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헤비급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NPC 시합은 이제 뭐 예전에도 뛰었지만은 정말 이제 프로 카드를 목표로 하는 이런 NPC 시합은 이제 제대로 도전한 게 이번에 2번째인데 어땠는지 좀. AGP 이제 시합 때 백스테이지 있으면서 헤비급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헤비급 선수들이 많았던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7명 정도 됐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백스테이지에서 모든 선수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제일 작아 보이고 자기가 제일 안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선수들 몸을 보는데 약간 이질감이 들잖아요. 이제 두상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비율도 되게 좋아 보이고 몸도 커 보이고 그래서 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무대 올라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예선이 끝나고 나서 지인들이나 이제 사코치랑 이제 몸 정말 좋으니까 자신감 있게 무대에 그냥 밟고 온나 하고 내려온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내려온나 라는 그 한마디에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 무대 올라가서 포즈 잡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2위까지 할 거라고 좀 생각하셨나요? 제가 내려와서 예선전 영상을 봤었을 때 음, 1위 하신 분이랑 저랑 이렇게 1, 2등은 다툴 것 같다라고 이제 코치님께서도 네, 말씀하셨었고 나란히 했으니까요. 네. 이제 지인분들도 이제 뭐 사이즈냐 다이어트 강도냐 거기에 따라 갖고 네 등수가 결정될 것 같다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널 때는 조금 물도 좀 많이 넣고 펌핑 많이 차갖고 좀 볼륨을 올려서 이제 올릴 수만큼 올려서 올라가야 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서 올라갔는데 아쉽게 2등을 했죠. 그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뭐 통화나 이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시합 몸의 이런 컨디셔닝을 완전히 잡고 무대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올림피아 아마추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된 채 올라갔나요?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약간 제가 제 지인들은 다 알 텐데 위장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시합 막판에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낮은 탄수화물도 소화가 안 되고 낮은 탄수화물 양을 먹을 때도 네. 그런 상태에서 또 로딩을 할 때 높은 탄수화물 양을 먹으니까 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요번에 이제 AGP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쓸데없는 잔재주를 부리려고 하지 말자. 그냥 내가 준비한 거에서 네. 그냥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조금의 탄수화물 양을 올리고 염분을 조금 조절하고 물을 조금 이제 제한을 하는 딱 그 정도만 해야지. 막 극도로 이제 막 염분을 제한하고 탄수화물을 제한한 뒤에 탄수화물 양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제 몸에는 안 맞더라고요. 로딩이 안 걸려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았다가 지금 달라지신 건가요? 과거에는 이제 로딩할 때 하루에 막 쌀밥을 4, 5kg씩 먹어도 그게 몸으로 쫙쫙 밀고 올라온다는 느낌을 이제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심장약을 좀 오래 먹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기능 자체가 좀 거기에 좀 많이 적응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AGP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되었고 내년에는 그래도 더 좋은 모습으로 무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 이제 같아요. 알 것 같다. 그런. 네. 그 11월에 시합을 나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네. 주변 지인들의 이런 반응들도 궁금합니다. 뭐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또 다 응원을 해주는 분위기였는지.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제 뭐 좀 만류를 좀 했던 경우가 많고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은 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제가 이제 검진을 이제 다녀올 때마다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통하면서 지내니까 그래 뭐 이제 너무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는 해봤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좀 의욕 없이 정신적으로 힘들게 약간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 뭔가의 목표를 가지고 예전에 이제 네가 정말 열정 있게 보디빌딩 하던 그 시절이 보고 싶다고 되게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2022년을 이제 시합 준비를 어떻게 했으니까 네. 그 기간을 제외하고 한 약 2년 정도의 공백인데 그 2년 동안 이제 시합을 나가지 않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날은 너무 힘드네 뭐 이런. 굵직굵직한 대회들의 이제 그 시합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었죠. 국내에 내로라는 선수들이 나오고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선수들이랑 이제 경합을 이제 계속 했었으니까 그렇죠. 나도 저 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스에 관련된 이 직업 자체를 아예 그만할까까지도 계속 보이니까 생각을 했었어요. 와 이제 완전히 초반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손성준 선수가 뭐 저도 알고 뭐 오랜 보디빌딩 팬분들은 알겠지만 보디빌딩을 다소 좀 엘리트 보디빌딩부터 한 게 아니라 좀 늦게 네.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한데 뭐 거의 처음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도. 맞아요. 네. 제가
보디빌딩이란 이거를 이제 딱 한번 무대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26살이에요. 제가 그때 정말 취미로만 운동을 하고 있었었고 우연치 않게 그때 경남 도민체전이라는 그때는 이제 대보가 항상 한창 이제 좀 그쵸. 유행했었으니까 그 시합을 따라갔었는데 그 무대를 보면서 9년 전이네요, 그죠? 예, 거의. 예. 전율이 돋더라고요. 아. 나 꼭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꼭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26살 때 이제 처음 이제 시합 준비해서 제가 27살 때 첫 시합을 나갔어요. 예. 그때 이제 미스터 창원이랑 미스터 경남 이렇게 시합 2개를 나갔었는데 당시엔 보디빌딩밖에 없었나요? 남성부가. 그때 남자는 보디빌딩밖에 없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미들급 마이너스 네. 85kg로 예. 이제 나갔었고 미스터 창원이 먼저였고 그 뒤에 미스터 경남이었어요. 네. 제가 창원에서 2등을 하고 경남에서는 이제 제 무대가 끝나고 끝났다라는 생각에 이제 막 먹고 있었어요. 막 근데 갑자기 그랑프리전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체급전을 잘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드셨나요? 네. 그랑프리전 올라갈 거라 생각을 못했죠. 제가 1등을 할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네. 이제 막 내려와서 빵이고 막 물이고 막 먹고 있는데 어딨냐고 그랑프리전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딱 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남에서 1등을 하고 그래도 나 나름 이제 소질 있는 것 같다.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디빌딩을 마음 먹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보디빌딩을 하기에 큰 키이기도 하지만 네. 이 체형을 딱 봤을 때 몸통이 되게 짧고 팔다리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런 몸에서 여태까지 뭐 세드릭 맥밀란, 뭐 샘손 다우다, 앤드류 잭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왔지만 네. 근육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예. 처음에 운동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인지를 하셨는지. 제가 이제 막 한창 시합 구력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그냥 해야 운동, 된다. 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제 모든 부위를 다 열심히 했었던 시절이라 가지고 관절이 뭐 부서지든 뭐 아프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던 시절인데 그때 그 시절이 있었어 가지고 그래도 이제 뭐 다리 사이즈도 뭐 크게 이제 막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 밀리지 않는 것 같고 이제 팔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채워 가지는 게 제 눈에 보이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구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 초반부에 뭐 네. 2015년 막 이럴 때도 뭐 올림피아나 이런 해외 보디빌딩 쪽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때는 잘 몰랐었고 이제 2026년 정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뭐 로니 콜먼이라든지 플렉스 힐러 이런 선수들은 알고 있었었죠. 그런 선수들. 네네. 그런 선수들을 보고 롤 모델로 좀 삼으셨는지. 그때는 이제 그냥 외계인 같았었고. 나랑은 좀 거리가 먼. 나랑은 이제 네. 뭐 아예 뭐 그런 게 없었었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이제 체중이 오르고 체급이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닮고 싶은 보디빌더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정말 닮고 싶은 보디빌더는 이제 플렉스 힐러 같은 정말 심미성을 잘 갖춘 사진도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체형의 보디빌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죠. 롤 모델로 삼고.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지금 거의 2015년 뭐 이럴 때 보디빌딩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2015년 뭐 16년 뭐 이 사이에. 네네. 근데 이제 19년. 네네. 네, 2020년이죠. 2020년이면은 보디빌딩 첫 대회를 나가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게 아닌데 네. 이제 나바 코리아라는 그 굵직한 무대에서 그 당시에 네로를 하는 보디빌딩 다 나왔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네네. 네, 지금 토론토 프로 뭐 오늘 시간으로 한국 네. 시간으로 오늘이죠. 오늘 나가시는 이장민 형님도 나오시고 네네. 정말 굵직굵직한 라인업이었는데 네. 지금의 방지훈 선수도 나오고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1등을 하면서 단숨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 네, 그 전에는 이제 좀 큰 시합 정말 많은 헤비급 보디빌더들이 출전하는 큰 시합에는 이전에는 좀 경험이 없으셨나요? 저는 2020년에 손성준 선수를 처음. 제가 2019년도 때 나바를 처음 나갔어요. 그때 이제 익스트림 체급에서 우승을 하고 네. 프로전 올라가서 제가 4위를 했었어요. 그때 아마 1등이 김강민 선수, 네. 2등이 이제 지훈이, 3등이 이제 박명호 선배님. 상반기. 네네. 4등이 저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무대를 마치고 내년에 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내년에는
꼭 우승하겠다. 네. 나는 딱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무대를 내려왔고 그 뒤에 이제 2020년 나바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때 2020년에는 나바 딱 한 개만 시합을 뛰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그 2019년하고 2020년 이게 참 잔인한 게 2019년 그 나바에 시합을 뛰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게 네. 사람이 1등만 기억을 하는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참 안타깝지만 그 2019년하고 이제 2020년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2020년도 때가 좀 다이어트라든지 컨디셔닝이 조금 더 좋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면 제가 그때 시합 2주 전에 설사병이 나가지고 아, 체중을 한 4kg 정도 날린 상태에서 무대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죠. 1등은 했지만 이제 순위보다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베스트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때 고구마가 썩어가지고 아 조심해야 되죠. 네. 배가 고파가지고 네. 맛도 모르고 막 먹다가 아, 그 당시에 충격을 좀 잊을 수가 없어요. 2020년에 오 한국에 저런 선수가 있어 정말 흑인 느낌의 선수다 네.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좀 그런 관심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부담감 이런 건 없으셨나요? 부담감보다는 내가 솔직히 그때 피드백 이제 2020년 시합 뛰고 포징을 왜 저렇게 잡냐 포징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이제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부담감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좀 개선시키려고 개선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2021년에는 좀 더 많은 활약들을 했습니다. 네. NPC 시합에서 네네. 그때 당시에 저는 보디빌딩이 참 그립고 재밌었어요. 2021년이 국내 보디빌딩이 진짜 제일 재밌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손성준 선수, 박근우 선수, 네네. 황철순 선수까지 해서 네네. 뭐 다 국내에 내로라는 헤비급 분들이 또 이제 본인들 홍보를 하시면서도 또 큰 관심을 받았는데 네네. 김준호 클래식이었죠. 와, 그 당시 그 헤비급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황철순 선수와 이제 나란히 경쟁을 했는데 네네. 굉장히 치열했어요. 네. 그 당시에 또 시합을 준비하면서 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나봐도 되게 큰 무대인데 황철순 선수와 나란히 한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무대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철순이 형이 이제 김준호 클래식 나올 줄 몰랐어요. 나올 줄 모르고 네. 이제 시합 개최되기 얼마 전에 이제 철순이 형이 이제 인스타에다가 나간다 이렇게 네. 올리셨더라고요. 잔뜩 이제 쫄아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진짜 막 가서 이제 말도 못 붙일 이제 대선배이기도 하고 그렇죠. TV에서나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만 보던 이제 그런 분이니까. 월드스타였죠. 예. 그래갖고 되게 부담감이 컸었던 시합이에요. 네. 김준호 클래식은 저한테 있어서. 네. 예.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을 딱 기억했을 때 이 나바에서 보였던 모습은 좀 무르익지 않았지만 네네. 정말 강력하다라는 느낌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뭔가 딱 절제되면서 훨씬 더 그 발전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던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점들이 약간 소거돼 나가는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황철수 선수께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이렇게 이런 갑론을박들이 많았어요. 네.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네네. 되겠지만 그 보디빌딩 팬들의 여론이 물론 그 승리를 황철수 선수의 승리였다라고 네네. 말하는 의견들이 더 많겠지만 이거 손성준 선수가 이길 법도 한 그런 시합이었다. 네. 개인적으로 시합 이후에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들이 있었나요? 어쨌든 이제 결과야 네. 뭐 바뀔 수 없는 거고 네. 진 건 진 거니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겼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분들 때문에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제가 보는 눈보다는 이제 대중분들께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오히려 아쉬움은 당연히 있죠. 누구나 2등을 하면 아쉬움은 있지만 이걸 계기로 이제 나는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었죠. 그때 이제 MN 클래식이라는 그런 사설 대회가 또 크게 열렸는데 네. 큰 상금이라 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김준호 클래식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을 종료를 하려고 했죠. 맞죠. 예. 근데 이제
메멘 클래식이라는 시합까지 네네. 뭐 그 애매한 기간 동안 또 시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예, 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메멘 클래식을 나가야겠다 이렇게 좀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김준호 클래식 시합에 대한 아쉬움이었고, 둘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판이 짜여져 졌으니까. 그쵸, 거의 판이 이제 그때 저랑 같이 안 나오면 뭔가 대역죄이 된 듯한.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었던 시합이라 가지고. 근데 그건 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그냥 올림피아까지 가셨던 이제 조남은 선배님이랑 네. 이제 경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언젠가 나도 이제 이런 분들이랑 무대에 올라설 날이 올라설 수 있는 날이 올까라고 했는데 왔잖아요. 와, 그 쉽지 않은 기회죠. 네, 그래서 나가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였죠. 그 당시에 이제 FBB 그런 자격을 약간 내려놓고 또 나오신 만큼 네네. 오랜만에 복귀전을 치른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근데 또 대단했던 것이 그 당시에 여론을 딱 떠올려 봤을 때 조남은 선수 하면은 올림피안까지 나가고 프로쇼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2위도 2번이나 있고 네. 대형 북미 시합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조남은 선수와 손성준 선수의 대결 구도 이전에 이제 이야기가 있을 때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의견들도 있을 정도로 손성준 선수가 언더독은 아니었어요. 예, 그만큼 좀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한국 보디빌딩 헤비급 선수들 중에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주목을 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에멘 클래식 때 이제 우승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시합 끝나고 인스타 게시물을 올렸는데 네. 그때 뭐라고 썼는지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후련하다. 후련하다. 좀 뭐 이제 승리에 대한 이제 막 그런 이제 그런 감정보다는 네. 어쨌든 이제 그냥 제가 해야 할 숙제를 끝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왜냐면 숙제. 이제 김준호 클래식 때 좀 부족했던 부위들을 에멘 클래식 때 조금 개선을 해 나가서 무대에 오르고 싶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두포이님께서 이제 저한테 김준호 클래식 때보다 확실히 좀 붙일 때만 붙이고 그렇게 나온 것 같다. 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제 그거면 된 거였어요. 딱 그거면 이제 우승해서 기분도 좋았지만 전 시합 대비 내가 조금 더 발전했구나. 딱 그거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내가 앞으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거고 도태되어 있는 선수보다는 매년 이제 발전하고 이제 부족한 부위를 채워가는 그런 선수로 이제 저는 남고 싶었으니까. 그 계속해서 시합 무대에서 발전을 한다는 게 물론 사이즈 증량도 있지만은 사이즈 증량뿐만 아니라 약점을 소거해 나가는 선수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지지를 많이 얻고 어떻게 보면은 올림피안이자 정말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바디빌더인 조남은 선수를 상대로 우승을 하면서 단숨에 이제 대한민국 보디빌더들을 얘기할 때 이제 빠지지 않는 선수가 됐어요. 네. 그 당시를 치면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시즌이 되고 나바코리아 GP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근데 나바코리아 GP는 지금도 되게 많이 회자되는 시합 중 하나인 게, 네네. 당시에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 이 솔드아웃을 넘어서 서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고 당연히 그 라이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던 시합인데, 그 시합을 준비하게 된 배경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나바코리아 GP란 시합에 국내에 지금 있는 정상급 빌더들이 다 나오는 시합이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몇 등을 할 수 있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고, 당연히 이제 목표는 우승이었죠. 그래서 이제 시합 결정을 하게 된 거였어요. 만약에 근데 그 나바코리아 GP에 좀 이제 선수층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약해졌다거나, 약해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그때 현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제 탑급의 네임밸류 선수들이 많이 안 나왔더라면 저는 안 나갔을 건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그때 그 시절에 제 위치를 스스로가 알고 싶었어요.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나바코리아 GP에 나오는 프로들을 한 분 한 분 전부 다 인터뷰를 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손성준 선수에 대한 이 보디빌딩 팬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은 우승에 가장 가까운 우승 후보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고 그 부분이 조금 부담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지. 그게 솔직히 부담됐었죠. 그래서 언더독의 입장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2021년 MN 이후로는 정상급 보디빌더 중 한 명이라는 게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부담됐었었고 좀 그렇기에 좀 무리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사실 손성준 선수 인터뷰 영상 올리진 않았지만 손성준 선수를 인터뷰를 갔었죠. 네. 창원에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지금 나바코리아 그 당시 GP에 나왔던 6명인가 7명의 프로분들을 다 인터뷰했어요. 네네. 네, 김강민 선수, 김건우 선수 뭐 전부 다 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손성준 선수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때 몸도 체크를 하고 네네. 마찬가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손성준 선수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고 우리가 아는 손성준 선수의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인터뷰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았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네네. 그 이야기를 괜찮으시다면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시합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호흡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피로도를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뭐 스쿼트를 한 세트 하고 나면 호흡이 약간 턱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이어트해서 빡시게 운동을 해서 힘든갑다. 그러니까 몸이 지쳐 있는갑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그거를 간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신호를 무시했었었고.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그 이제 몸에서 이제 보내는 신호를 좀 잘 체크하고 좀 그렇게 했었더라면 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지금 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나바를 나오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서 깜짝 놀랐던 게 이런 호흡 부분이라든지 이런 안색이라든지 이게 너무 이렇게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신경을 정말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디빌딩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당연히 바뀌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2022년에 손성준을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손성준 하면 가장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가 노 플랜 B. 플랜 B는 없다. 내가 정한 계획을 향해 달려간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당시에 보디빌딩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이게 그냥 새길은 없고 그냥 직진밖에 없다. 보디빌딩에. 나 그래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시기고 운동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진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려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삶에서 100이라고 치면 보디빌딩이 몇이었나요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한 120이었죠. 진짜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손성준 선수는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치료를 이제 받고 그런 과정에서 뭐 좋으신 선생님을 만나서 좀 많이 이제 괜찮아지는 그 과정까지가 있었을 텐데 그 과정까지에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치료 과정을 통해서 좀 어떤 생각이셨는지 그 치료 과정을 하면서.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도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운동을 이제 다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못했었어요. 시합 준비나 아예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회복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었고 초음파 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받을 때마다 그 수치 이제 LVEF 이제 EF 수치라고 하는데 그 수치에 민감해져 가지고 조금만 이제 떨어져도
좀 민감하게 이제 좀 반응을 하고 음. 올라가면 또 기분 좋고 약간 그랬던 시절에서 그때는 오로지 건강을 네. 다시 되돌리는. 네 이제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예. 그때가 정말 지금 손성준 선수의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 노플랜 B 아까 120의 마인드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놀랐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환기가 되고 좀 다른 부분들도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예. 그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불투명하면서도 그 운동을 다시 하고 싶다는 또 마음도 계속 들으셨나요? 치료 네. 과정에서도? 운동을 하고 싶었죠. 정말 그냥 막 시합 준비할 때는 솔직히 이 운동이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건가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합이라는 이제 페스티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운동을 정말 좋아서 하는 건가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의구심. 아프고 난 뒤에 운동을 못 해보니까 운동이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운동 자체가. 예, 시합 준비보다는 그냥 예전처럼 좀 파워풀하게 운동도 하고 싶고 좀 강도 있게 운동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나는 그냥 뭐 시합도 좋아했지만 그냥 이 운동을 좀 내가 많이 좋아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사실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은 보디빌더로서 물론 자신의 탓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타인의 탓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좀 심경 그런 보디빌딩 말고 그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그런 원인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탓으로 돌린다고 한들 네, 이미 이 사단이 벌어진 상태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제가 좀 후회스러웠던 거는 주변에서 이제 성준아 좀 쉬어가라. 좀 헬스가 안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해줬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제 제가 그것들을 무시를 해버렸고 네, 이제 달려왔던 거는 제 결정이었으니까 뭐 그냥 제 스스로한테 원망을 많이 했었죠. 그냥 내 몸을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돌볼 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 뭐 누군가의 탓이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물론 저도 안 그러려 노력하지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을 겪게 되면은 남을 탓하고 싶거든요. 자신보다. 그런 부분들이 참 속으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마음이 이제 하는 데까지의 이런 심경의 변화가 궁금해요. 예. 제가 준비를 했었을 때부터 복귀 예. 무대 올라가는 순간까지 일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합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 갈등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닌데 해야 되나? 이런 그 심경의 변화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처음에 복귀를 결정했을 때 네. 시합 시합 준비를 해야 되겠다 결정했을 때 그때는 되게 기뻤어요. 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합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공황장애를 이제 그때 아프고 난 뒤 공황장애를 계속 좀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에서 오는 건지 이게 항상 오는 시간대가 정해지는데 한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딱 와요. 오면 호흡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방사통이 오고 약간 깝깝한 소화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이거 해야 되나? 보디빌딩이요? 이거 시합 준비 해야 되나? 예.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밖에 나갔어요. 그냥 예. 밖에 나가서 걷고 산책하고 바깥 바람 쐬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딱 오는 시기들을 버텼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정말 즐겁게 운동하고 정말 즐겁게 식단하고 정말 즐겁게 유산소 타고 행복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결정을 한 상관부터는 그냥 네 행복했어요. 그 방금 말한 그런 공황장애라고 해야 돼. 그 부분도 좀 완전히 사라졌나요? 시합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이후에는?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번씩 오긴 했었는데 이제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죠. 이제 그래도 나도 이제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럼 보디빌딩 시합을 못 뛴 게 가장 큰 원인이었네.
그 주변 사람들도 궁금하지만은 이제 손성준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체크하는 어떻게 보면 의료계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네네.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공개해 주실 수 있다면. 솔직히 이제 네.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쵸. 있으면 안 되죠. 네. 근데 네. 이제 교수님들께서 항상 이제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잘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계신데 네. 그 교수님께서는 아마 이제 평생을 이제 직업으로 삼고 왔는데 안 할 수 없진 않을 거다. 그냥 이제 제가 할 거라는 이제. 근데 대신에 이제 뭔가 적신호가 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와.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건강관리는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시합 네. 준비를 하면서 거의 이제 2, 3주 간격으로 계속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었어. 왜냐면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이제 시합 준비를 이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네. 와, 그 검진이란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피 뽑는 검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까지도 시합을 나가고 싶다는. 네. 사실 손성준 선수가 나바코리아에 이제 나온다라는 거를 거의 시합이 다 와갔을 때 이제 공개를 하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디빌더 분들이 뭔가를 공개하기 전에 네네. 제가 아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소식으로 아는 거, 그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소식으로 내거나 그 전까지는 함구하고 있는데 저조차도 몰랐어요. 좀 서운했습니다. 시합을 준비한다는 걸 저조차도 진짜 몰랐어요. 예, 그런 것들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시합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정말 그때 제 의견으로는 반신반의했어요. 와, 이게 몸이 다시. 근데 나바코리아 전날이었나요? 네, 그때 몸을 이제 봤는데 예전 그 전성기 활약했던 당시의 몸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정말 끌고 온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약점 분들이 좀 소거된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시합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마음가짐으로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준비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깨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합으로 복귀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사실 예전부터 보디빌더 분들이 그런 일을 겪거나 아니면 은퇴 후에 복귀를 했을 때 좋은 모습으로 나왔던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신반의했는데 전날에 몸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잠깐 트보이 채널의 소중한 스폰서십 3대500 중간 광고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99.8%가 이제 남성분들이더라고요. 더 올랐어요. 원래 그보다는 좀 적은 비율이었는데 99.8%가 이제 남성분들인데, 이 남성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바로 통흑마늘인데요. 흑마늘이 남성에게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즙으로도 많이 먹지만 3대500은 색소, 설탕, 방부제 무엇 하나 첨가되지 않은 진짜 100% 통흑마늘을 자체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맛을 한번 볼 텐데요. 이거 드셔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이거 처음입니다. 만만한 맛은 아니에요. 냄새에서 느껴지다시피 여기 만만한 맛은 아닌데 또 맛이 없진 않습니다. 이거 껍질 까서 먹어요. 네, 껍질을 까서 먹어야 돼요. 껍질째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까면은 젤리 같은 모양의 흑마늘이 나오죠. 저도 오랜만에 먹는데 또 배고플 때 먹으면 단맛도 느껴지고 맛있습니다. 맛있네요. 그래요? 맛은 있는데 양치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전에 이제 전현득 선수와 이제 팟캐스트 했을 때는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은 되게 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하고 사회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한테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겐 또 이게 깊은 단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즙은 잘 못 먹는데 이건 또 뭐 이상하게 잘 먹혀지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맛있어요. 이것도 언급을 해드려야죠. 기존 가격인 32,900원이 아니라 40% 할인된 가격 19,9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흑마늘 드시는 분들은 지금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유통기한 잘 확인하시고 쟁여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한 정신력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근성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처럼 피곤함이 만성으로 누적된 분들은 간편하게 통흑마늘
한 알로 기력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품 할인 코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 1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팟캐스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헤비급 보디빌딩 손성준 선수처럼 이제 프로 레벨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케미컬이 보디빌딩에선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준 선수가 이런 지금 복귀하는 데까지의 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느끼는 바가 가장 큰 선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프로 레벨을 위해서 케미컬을 사용하기까지 이제 결심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언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케미컬을 이제 뭐 쓰고 안 쓰고의 여부는 뭐 쓰지 말라 해도 쓸 사람 다 써요. 말릴 수 없나요? 네, 그렇죠.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네. 다 쓰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뭐 쓰고 안 쓰고의 뭐 문제를 떠나고 어쨌든 쓰게 되면 저는 아파봤잖아요. 이게 쓰되 이제 본인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정말 잘 체크해야 돼요. 솔직히 이제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야 되지 그거를 코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병원 계시는 이제 뭐 대학병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한평생 이제 의료계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인데 네. 솔직히 이제 암만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들 그분들에 비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면 돈 아끼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병원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한 번 안 좋았던 것들은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그 과정을 진짜 다 겪어보셨으니까. 정말 암흑기고 네. 진짜 인생에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랬던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쓰시는 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본인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 잘 체크하고 주의 깊게 듣고 뭔가 안 좋다면 뭐 코치가 했다면 알리고 그냥 병원을 가든지 일단 무조건 병원을 가셔라.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받고 원인을 찾아야지. 이거 이래서 그럴 거다라는 건 단순한 추측일 뿐이잖아요. 그런 추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측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징후가 도드라진다면 병원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합이 막바지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조금만 참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조금만 참아볼까 했다가 뭔가 큰일을 겪게 된다면 그 순간이 너무 후회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치료 과정에서 이런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힘듦,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힘듦의 비율이 있다면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힘듦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정신적이 80%예요. 이제 80. 육체적인 힘듦은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면서 매일 겪는 이제 그런 힘듦이 있으니까 역경을 견뎌내는. 네, 육체적인 이제 힘듦과 고통은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빡 때려 박는 것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이게 누군가한테 내색을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안 겪어봤기 때문에 내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요. 이해한다고 한들 당사자가 아니니까 100% 와닿지는 않을 거잖아요. 제 신경도 모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 몸은 본인이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저는. 와, 정말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손성준 선수 하면은 이 몸의 밸런스도 되게 훌륭한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접근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양인이 만들기 힘든 부분의 근육들을 만들어낸 편이에요. 네. 네, 등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냥. 네, 특히 레스프레드는 좀 정말 국내 보디빌더들 중 탑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운동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노하우를 좀 노출해 줄 수 있는지 특히 등이 부분에 대한 제가 등이 좋다고 느꼈던 거는 2019년도 때
이제 나바 외에 다른 시합을 나갔을 때 음, 그때 당시 뭐 빅리 선생님이라든지 박종수 선배님이라든지 이 선배님들께서 이제 너 등이 너무 좋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등이 좋은지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등이 좋구나 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근데 그 생각을 딱 가지게 된 순간부터 운동을 하면 항상 이제 등이 좀 잘 먹는 것 같았어요. 아, 근데 제가 요즘에 조금 느끼는 거는 저는 그냥 요번에 외국 선수 이제 AGP 때 1등 하셨던 분이랑 등을 비교해봤을 때 내가 암만 좋아봤자 그냥 국내 내수용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전 했었어요. 했었었고, 이제 제가 거기서 좀 깨달은 게 있다면, 제 등은 이제 바이세스 포즈를 잡았을 때 대운근의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잘 안 돼요. 저는 이제 등이 잘 느껴진다는 이유로 너무 이제 등 운동할 때 등만 쓰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상안의 이제 쓰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등을 이제 더 개입시키면서 그런 디테일함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등만 쓴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등의 발전을 이뤄냈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도 확실히 있으니까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둔근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협응근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그 고립이 해당 근육만 탁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이제 등을 쓰려면 이제 상안 이두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수축감이라든지 이런 동작들을 가져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등만 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정말 더 거기서 발전해 나가려면. 그렇죠. 와. 이게 운동이 이제 매해가 지나가면 느끼는 거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어렵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많아요. 손성준 선수가 보디빌딩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코칭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보셨고 혼자 또 준비해 보신 적도 있었고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혼자서 하게 되면 이게 갈등이 많아져요. 갈등.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내면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게 정말 많은데 코치가 있음으로써 좋은 거는 딱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코치를 두게 되면 그 사람 말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예 다른 것들은 이제 배제시켜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시합을 준비하게 됐을 때는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컨디셔닝인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탄수화물의 양 조절. 좀 더 먹고 싶은데 그냥 혼자서 준비할 때는 조금 간대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먹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제 코치님이 있으면 이제 코치님이 이만큼만 먹어. 하면 딱 그만큼만 먹으면 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시켜주면 시키면 또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저는. 이 선입견이 좀 깨지는데요. 뭔가 손성준 선수는 자신만 이제 몸을 그 정도로 만든 선수들은 다 자신만의 이런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더 클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마다 다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뭔가를 배운다는 거라든지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열려 있는 마인드라서 그런 것들이 좋아요.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자체가. 2024년 시즌을 다 돌아봤을 때 좀 그래도 이 시즌을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생각나고 감사무들이 많죠. 이제 제가 복귀 유문을 떠나가지고 끝까지 이제 저를 이제 도와주시고 믿어주셨던 일단은 몬스터짐 그리고 퍼스트 미트에 이제 이준호 형님이랑 전익조 형님 제가 선수로서 뭐 활동을 하든 못하든 그냥 전적으로 이제 끝까지 이제 지원해 주셨고 도와주셨었고 선수로서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렇게 끝까지 지원을 해주는 스폰서십이 있다는 게 참 쉬운 일도 아니지만 감사한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좋은 선수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냥 평생 이제 갚아 나가야죠. 이 감사한 마음을.
그냥 그 일반적인 이런 선수와 스폰서십의 관계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 때 창원에 있는 이제 뭐 좋은 친구들 이제 뭐 종진이랑 승태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때 보셨을 거예요. 봤어요. 근데 매 시합 때마다 따라와주고 네. 막 다 도와주고 막 운전해주고 막 그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쉽지 않죠. 그냥 네. 그러니까 이번 시합을 계기로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이제 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2024 시즌은 이제 더 이상 이번에 올해는 이제 시합이 없이 비시즌을 네네 이제 비시즌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비시즌 계획은 뭔가요? 제 이번 비시즌 계획은 저 솔직히 지금 이제 시즌 끝나고 계속 이제 식단 하고 주말에만 좀 뭐 좀 먹고 했는데 지금 현 체중이 한 110kg 정도 나가요. 네. 근데 지금 배가 계속 고픈데 마음만 먹으면 120까지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남들 헤비급 선수들 중에 부러워하실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일도 아닌데 네. 저는 올해 그렇게 이제 체중 올리는 것보다 이제 한 115에서 117kg 정도 사이에 낮은 체지방 상태를 유지하다가 큰 감량 없이 이제 내년에 이제 한 107kg에서 한 110 사이로 시합을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제 올해 비시즌 계획이긴 해요. 그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유산소라든지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수행을 해 나가고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도 과거의 시합을 준비했을 때랑 이번 2024 시즌을 준비하면서 뭐 비시즌에 대한 계획도 잡혔겠지만 정말 많은 중간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시합 준비하기 위해서 뭐 번거로우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실까요? 2024 시즌 겪어보고 나서. 번거로움보다는 오히려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고 이 방향을 잡는데 조금 이제 갈팡질팡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건강 관리 잘하면서 좋은 모습 계속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TFE 채널에 자주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잘 준비해서 계속 이제 피직 업데이트 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했던 게 복귀하신다고 했을 때 네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이제 우리나라 보디빌딩 팬분들이 어느 정도 보디빌딩을 좀 깊게 이해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2025년 어떤 시합을 준비하고 싶은지 방향이 이제 두 갈래가 있잖아요. 큰 사설 시합 그다음에 NPC. 비공개인가요? 일단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예. 이제 큰 사설을 거치고 NPC로 나가거나 NPC로만 나가거나 이제 그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NPC로만 나가게 되면 그 리저널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냥 뛰겠지만 이제 프로 퀄리파이어나 이제 프로 퀄리파이어를 이제 해외에서 이제 뛸 생각이고 만약 딴다면 내년에는 꼭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프로 데뷔를 바로. 네, 그렇게 와.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오픈이죠. 좀 후련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프로쇼를 가가지고 진짜 정말 큰 선수들 사이에 있으면서 저의 이제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좀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돼. 나는 여기까지인가. 잔인한 방법을 좋아하시네요. 항상 걸출한 선수들이 나오는. 네.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빨리 깨닫는 게 저는 이제 시간 낭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되게 귀한 말이. 보통 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이 DM으로 개인적으로 이 시합 준비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나가서 바로 입상할 수 있는 좀 괜찮은 좀 약한 시합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애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경향됐어요. 예. 그런 시합들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답합니다.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좋게 설명드리지만 이 보디빌더 분들한테 지금의 탑급 보디빌더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가 크게 혼나신다고. 예.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성준 선수.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어쨌든 선수로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할 거면 언젠가는 이제 그런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이랑 경합을 해야 돼요. 근데 차라리 대회 수준이 낮고 높으면 이제 제가 감히 판단할 기준 이제 판단하지 못하지만 그냥 조금 더 이제 뭐 내로라는 선수들이 많이 나가는 시합을 나가 보는 게 왜냐면 깨지더라도 무대 올라가서 같이 옆에 서갖고 사진을 지켜보면 알아요. 아 내가 어디가 좀 많이 부족하고 어디를 채워야 조금 경쟁력을 갖춘 몸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거를 좀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제 좀 경쟁력이 낮은 시합에서 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딱 거기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그 탑 레벨에 있는 보디빌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기도 하고 어떤 릴스에서 봤는데 아놀드 슈왈제너거였는데 자기 혐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에 대한 이 애정이 있겠지만 자기 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최고 레벨에 갔던 선수들은 아무리 좋은 몸인데도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좋은 몸인데도 내 몸이 아놀드 슈왈제너거 릴스를 봤는데 내 몸은 쓰레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손성준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기량을 발전시킨 게 불만족에 있겠죠. 그렇죠. 저는 단 한순간도 제 몸에 만족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약간 좀 은근 좀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막 센터에서 요즘은 좀 이제 그런 거 없이 좀 벗어가지고 바디 체크도 해보고 하는데 예전에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못 벗었어요. 아씨 내 몸 이라 뭐 좋지도 않은 몸인데 부끄럽다. 그러니까 집에서 소심하게 이제 바디 체크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단 한순간도 제 몸이 좋다고 생각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디빌딩만큼은 다른 운동들은 자기 자신감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디빌딩만큼은 자기 만족이 생기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근데 이번 시합 때는 너무 위축되어 있어가지고 또 그게 표현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AGP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무대를 이제 즐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성적 말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이제 몸을 만들었고 마지막에 시합 끝나고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합 끝난 뒤에 제 몸의 컨디션이에요. 이게 시합이 끝난 직후에 제 몸의 컨디션이 무너지면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합 끝나고는 그런 이제 컨디션의 기복 없이 일상으로 바로 복귀했고 큰 부종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이제 뭐 같이 온 이제 뭐 여자친구가 보면 알겠지만 이제 큰 부종 없이 큰 부종이라기보다는 아예 부종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건강 기복 없이 끝났어서 거기서 너무 만족하고 내년에 이 방법에서 조금만 더 개선시키면 기대됩니다 벌써.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 복귀 무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직도 많죠. DM으로 정말 많이 봤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런 이제 결과지를 솔직히 막 찍어서 올리고 싶기도 한데 그냥 그거는 솔직히 좀 약간 나 케미컬 쓰면서 건강하다 막 이런 그렇게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싫고 그냥 제가 제 건강에 대한 이제 적신호라든지 제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잘 체크하면서 그래도 건강하게 잘 하고 있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해는 그냥 이제 뭐 시행착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24년에 비시즌을 가져가면서 25년에는 제가 22년도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대해 주셨던 만큼의 기량을 뽑아서 좋은 모습으로 또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디빌딩의 가장 근간인 생각이네요. 즐거움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팟캐스트 27 손성준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